여수 쪽이 유조선들이 어우 대기하는 배들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타워 전망대 가가지고 만안경으로 봤더니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배들이 다. 네. 배들이 그냥 평평한데 그 아래 그 배 아래 다 기름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자세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탱커 기름의 거의 물동량 60% 70%다 여수 그쪽으로. 예, 그래서 한번 그 선배가 거기 살아서 근데 거기 그 비축 기지를 한번 데리고 가봤어요. 그 옆에 쭉 한 바퀴 이렇게 삥 돌았거든요. 엄청나죠. 와, 뭐 깜짝 놀랐어요. 이쪽에 있는 그 뭐 GS나 뭐 현대 이쪽에도 비축 기지가 있는데 여수에는 비교할 바가 없어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여긴 진짜 그랬었거든요. 네. 여기는 배들이 먼 바다에 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다. 네, 가까이 이제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먼 바다에 말하자면 뭐 차로 말하자면만 주차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엔카레지라고 하는데 예. 그쪽에 이제 조금 떨어진 데 있더라고요 다. 네, 뭘 떨어져 있는데 가까이 이제 배들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가까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먼 바다에 그런 이제 잠시 이제 대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 그런 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승선이 되면 이제 들어오고 제가 그런 거에 이제 저 이색 직업 이런 거 보는 걸 좋아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원유 정제 기술이 엄청 뛰어난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우리나라 같은 수출을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받아서 그 정제해서 다시 역수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수출하고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유국도 아닌데. 한참 그러니까 한참 이제 많이 올라갈 때 그때 그 정제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정제 마진 작년, 재작년 정유사들 엄청났죠. 그래서 막 성과급 잔치를 막 1100%막 성과급 잔치하고. 제 선배가 GS 칼텍스 있거든요. 그 여수요? 네. 근데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우,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현대 GS S 같은 경우 그 성과급 잔치 막 1,300~1,400% 막. 그 LPG 섬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지 막 그런 것도 찍은 것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셨습니까? 네. 진짜 LPG 섬은 진짜 도선사가 막 엄청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송도에 또 LNG 기지. 네, 있어요.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보여요. 반대로 또 우리나라 LNG는 또 거의 다 또 인천 LNG 기지, 송도 LNG 기지에서 거의 다 수도권 거의 다 그쪽에 그쪽으로 들어오고요. 그래가지고 특이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저것도 하셨어요. 보니까 항해사를 하셨어요. 그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일반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쪽에 관련 이제 경력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법으로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도선사를 많이 하시던데. 그렇죠. 그분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도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한 이제 오랜 경력들이 있어야 이제 그 응시 자격 자체가 주어지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보통 빨라야 50대 초고. 도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을 이제 바다에서 생활하셨던 분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선장 근무도 하셨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해양대학교를 나오셔서 해대 졸업해가지고 이제 3등 항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 그다음에 선장이 되는 건가요? 선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졸업해서 선장이 되기 항해사 3등 항해사부터 선장이 되기까지 한 몇 년이 정도 걸려요? 출신별로 좀 틀린데요. 보통 해대 졸업 엘리트잖아요. 해양되면 그런 쪽에서는 해운객 쪽에서는 해대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년 정도 봅니다. 그럼 선장 근무하실 때는 화물선이셨어요? 근무하셨던 배가? 네, 저도 탱커선. 컨테이너선? 네, 탱커. 유조선. 그러니까 유조선 쪽에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항모사라고 부르는데 그 자격 조건이 그러니까 탱커선 승선 경력을 요구합니다. 물론 컨테이너도 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조선 쪽에 선장. 제가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컨테이너도 승선했고 탱커선도 승선했고. 이걸 계속 하셨으면 괜찮지 않나? 그죠? 이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누군 이제 이걸 하시다가 이제 자영업을 하신 거였어요. 육상 생활도 그리워서 하다가 이제 도선사 준비해서 도선사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저처럼 저는 이제 그 한진해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컨테이너 근무하고 그쪽에서 이제 육상 자리가 나가지고 한진해운에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없죠. 한진해운에서 이제 육상 근무하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인맥도 좀 쌓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항해 관련된 통신 항해 장비들 그런 것들 그런 사업을 하셨구나.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각 선박 회사라든가 뭐 각 조선소들 상대로 해가지고 뭘 하고 그 이거 지금 경력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진짜 이거를 다시 살려서 이렇게 뭔가 다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은 일단 좀 그렇게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저 혼자 스스로는 일단 가장 이제 조금 쉽지 않은 게 자본 문제죠. 그때는 사업하시다가 좀 많은 손실을 보셨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갖고 이제 남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결혼을 조금 결혼도 제가 좀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하셨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8살, 9살. 그러시구나. 도선사 같은 거는 만약에 준비를 하면 그런 것도 좀 힘드나? 도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장 자격으로 6년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선장 캡틴 경력이 지금 6년이 지금 안 됩니다. 제가 선장 경력이 지금 4년인데 그리고 도선사 일단 경력부터가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빡세구나. 도선사도 되기가 도선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가지고 연세가 막 100발이 되신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 도선사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정년이 없나 보네. 정년이 없죠. 근데 도선사도 개인 사업입니다. 그것도 개인 사업이에요? 어제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자를 해가지고. 그러시구나. 이분들이 어디 얽매여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구나. 도선사 이제 최종 이제 합격이 이루어지면 말하자면 이제 국가에서 해수부에서 물론 제가 지원하기는 합니다. 각자 인천항, 뭐 부산항, 어디항 이제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거의 이제 그대로 이제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항에서 일종의 이제 사업자 형식으로 그렇게 좀 합니다. 그런 거구나.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첫 아이를 그때는 뭐 이게 적기 전이다 보니까 첫 아이를 어떻게 제가 사립학교를 보냈어요. 사립초등학교를. 그러다 보니까 둘째도 형이 다니니까 또 다니고 싶죠. 같이 다니고 싶고. 송도에 있는 사립학교 거기. 아니야. 거기는 이제 국제학교고. 국제학교. 거기는 뭐. 거기는 어마어마하던데. 초등학교를 사립초등학교를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이 보내놨는데 그 학비가 지금 둘이다 보니까 10월 정도에서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또 재밌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보내줘야 돼요. 가지마. 그럴 수가 그건 맞아요. 애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 시켜줘야지. 그때 부모로서 애들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거 안 해주면.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뭐 상황이긴 한데 애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애를 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조그만 데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빚을 다 갚고 나서 돈을 좀 번 다음에 아내가 영어 유치원을 한번 보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내봐라 했더니 애가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계속해서. 영어 유치원. 예. 진짜. 근데 네. 아니 애를 위해서도 이건 해주는 게 좋죠. 저희 여기 어떤 분은 65세에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1이에요 이제 큰애가. 근데 애 유학 보내겠다고. 이제 그전엔 생각도 못했죠. 한 5년 동안 일용직도 다녔다가 뭐 됐다가 뭐 근데 일이 안 준대요. 50 넘으니까 일이 없대요. 아예 노가다 현장에서도 60이라고 그러면 큰일, 오지 말라고 큰일 나네. 60은 안 받는다고. 50대 중반 넘으면 일자리 잡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수산시장에서 뭐 가끔 일이 있을 때 나무개장 만들어주는 일 하시다가 이제 이걸 오셔가지고 지금 1년 반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전에는 환경미화원이셨어요. 근데 뭐 크게 돈을 못 버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다가 지금은 이제 애 유학 보낼 생각하더라고요. 국제학교에 그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유학을 보냈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내년에는 또 이사도 가셔야 될 상황이고. 네, 지금은 또 지금 현재는 뭐 아는 지인이 좀 도와줘가지고 그냥 살고는 있는데 이게 또 내년 또 저희가 이제 좀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모님한테는 혹시 얘기해 보셨어요? 트럭 장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이거 되게 반대하실 것 같은데, 사모님. 근데 막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제가 아직 좀 면담을 좀 일단은 먼저 좀 해보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직은 어떤 이야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걸 다 이뤘어요. 1년, 3개월, 6개월, 12개월 다 이뤘어요. 그럼 3년 정도 3년 이상은 못 하니까 여기서는. 졸업을 한다면 뭘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지금 이제 52인데 지금까지 학교도 이제 그런 학교를 다녔고 또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알고 잘 아는 건 또 이거다 보니까 그렇죠. 다시 또 어느 정도 좀 적절한 자금을 모아서 다시 사업에 너무 아까워요. 진짜 제가 봐도 이거 좀 전에 오신 분은 정치하셨던 분이고 근데 이분은 이건 정말 아깝다. 왜 이러지 요즘에 이렇게 엘리트 코스 밟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지? 저도 어찌됐든 간에 제 계통에서는 해대가 엘리트거든요. 제 계통에서만큼은 누가 서울대 나왔다 해도 그렇죠. 해대나 저희가 엘리트인데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또 나이가 또 있다 보니까 쉽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정말 운신의 폭이 좁구나. 이렇게 상선을 타신 분들은 무슨 어선 같은 거는 못 모시는 건가요?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상선 면허 있고 어선 면허가 있고. 저희 그 자동차도 보면 1종 대형 가지고 있으면 2종 소형 그 승용차는 그냥 몰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해계사 면허라고 하는데 상선 면허가 있고 어선 면허가 따로 있어가지고요. 따로 떼야 되는 거예요? 어선은요?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단 이거 보시면 저희가 일단 면담을 한 다음에 모든 분을 다 교육을 해드리진 않아요. 면담 후에 본인이 가서 가족들하고도 충분히 한번 상의해 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또 많은 인원을 무리하게 받아서 교육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일 큰 목적은 저도 돈을 벌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수익률이 극대화시켜주는 게 제가 제일 최고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돈 못 벌면 안 되잖아요. 이것까지 선택했는데 그래도 괜찮게 버셔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저희 목적은. 그래서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나는 이건 해야겠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겠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저도 고민을 해요. 그때부터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한번 고민을 해서 이분은 교육이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이 가능하겠다
하면 제가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네. 교육이 안 될 것 같으면 죄송한데 교육이 안 될 네.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네. 선생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보시고 네. 만약에 이 일을 하신다고 그래도 3년 후에 내가 돌아갈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야, 그럼요. 예, 네. 아무 생각 없이 이 장사만 해서 만족해버리면요. 그럼요. 돌아갈 네. 곳이 없어요. 나중에 이거밖에 없어요. 먹고 살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죠. 내가 돈이 없으면 이게 좋아 보여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당장 돈이 안 되면 나는 안 되니까. 가족들 때문에. 또 가족이 있으면 더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운신의 폭이 되게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년 동안에는 정말 군대 한번 갔다고 생각하시고 미친 척하고 외양산 한번 타셨다고 생각하고 장사를 하시면 네. 나쁘지는 않아요. 내가 그래도 종잣돈 모으기에는 나쁘지는 않아요. 이거만큼. 제가 여러 분 교육해봤어도 네. 그 종잣돈 가지고 이제 잘 준비하셔서 아마 3년이 지난 후에는 생각하는 게 많이 변하실 거예요. 내가 문제를 사업을 하시더라도 여기 졸업하신 분들이 다 그래요. 야, 내가 이거 장사를 배우러 왔다 인생을 배우고 나온다고 여기 나간다고 그래요. 정말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하다못해 어떤 분은 여기서 나갔는데 정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바뀌는지를 경험한다고. 예전에는 사업을 할 때 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랬는데 사업의 규모를 줄여서 다시 하는데도 지금 괜찮은 이유가 태도를 바뀌니까 자기가 결과가 다르다는 거야. 그런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장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배워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감독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그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봤고 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장사라는 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물건 잘 이거는 오래 가지 이런 장사꾼들은 오래 못 가요. 이런 장사꾼들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네. 금방 난파돼요. 배로 따지면 정말 이런 사람들은 금방 막 엎어져 버려요. 조그만 파도에도 제가 이제 보는 것 중에서 어떤 영상이 제일 감명 깊었냐면 상선들이 북해도를 넘어갈 때를 보면 북해도의 그 파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북해도는 겨울철 그 파도 태평양은 그거는 거기는 조그만 배는 아예 거기 가지도 못하잖아요. 거기는 상선들이 거기를 타고 넘는 걸 보고 야 정말 저걸 감당할 수 있는 배가 근데 많이 아시네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영상을 특히 비행기, 네. 배 이런 근무하는 것들 보면 주로 보는 게 항공모함에서 어떻게 생활하나 선장의 일상이 어떤가 막 그런 것들 보고 유키지에 막 항해사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항해사가 그 상선을 타는데 어떻게 생활하는지 자기가 보여준 거예요. 자기 여자 항해사 네, 얘기도 여자 나오고 항해사. 예, 그 얘기도 막 보고 진짜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다. 이 관심이 사람들. 많으십니다. 예, 진짜 많아요. 제가. 여기에 특히 그 이제 보통 저기 겨울철에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캐나다나 미국 넘어갈 때 그때 북태평양은 일단 저희 배를 수십 년 탄 저희도 겨울에 북태평양을 건너갈 땐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저 파도가 이렇게 오는 게 무슨 건물이 하나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배가 이제 대형선 같은 경우에는 배가 길이가 거의 한 30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근데 파도 겨울철에 북태평양 그 파도 한 방 큰 거 한 방 맞으면 300m 정도 되는 그 배가 뒤로 밀려납니다. 네. 거의 뭐 저희 용어로는 이제 선박 용어는 비맨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갑판면이면 이게 거의 90도까지 그냥 거의 해수면까지 거의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그 컨테이너가 거기서 견디는 거 보면 네, 그렇죠. 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게 그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그릇. 배도 그걸 파도를 감당할 수 없으면 침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자기한테 온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주저앉고 말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건 그걸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그런 거에 따라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생각이 되게 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생각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생각이 깊은 사람은 단 한 가지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요. 깊이 생각을 쌓는 거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것저것 생각을 끌어다 모으는 거고. 네. 그게 정말 저는 배의 항해랑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보면. 배가 목적지가 여러 군데 있으면 그건 항해라고 안 하고 표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목적지가 없는 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 목적지 없이 항구를 떠난 배는 표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적지가 있으면 항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배는. 특히나 또 이제 또 북태평양이 아니더라도 이제 특히 이제 또 미국은 그쪽이 이제 허리케인 시즌이라든가 동남아 그렇죠, 쪽에는 그렇죠. 이제 태풍 네. 그런 시즌에는 배가 이제 피항을 가야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제때 이제 피항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태풍을 물론 이제 정면으로 맞서면은 이제 안 되는 거고 뒤로 이제 배에 이제 선미로 이제 받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태풍을 맞섭니다. 예. 배가 돌아서 이제 예. 태풍을 뒤로 맞는군요. 옆면이나 앞으로 맞으면은 그건 안 넘어가니까. 되는 아무리 뭐 그건 안 되는 거고 뒤로 태풍을 맞서게 되면 이 배가 태풍을 이런 스웰이라고 하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 물론 이제 또 그렇게 그래요? 되면은 이제 많은 거리를 이제 우회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부분이다 보니까 예. 앞에 이제 큰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피하지 않고 예. 오히려 맞서죠. 대단하다 배. 저는 조금 인식이 예전보다는 조금 알고 조금 좋아졌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뭐 해대 학교 들어가고 처음에 이제 사막 살 때만 해도 특히 이쪽 그 서울 수도권에서는 거의 다 예. 저는